그리고 이제 다시 재난이 와요. 그죠? 재난은 어떤 거예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난이 와. 97년에 외환위기가 왔더니 그때는 나라 부도난다는 통에 그냥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장롱에 금도 갖다 팔고 했던 거죠. 그걸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밑줄 쳐놓고 꼭 보셔요. 재난자본주의. 저 자료 좀 봐보세요. 미리 안 보셨지라? 네. 재난자본주의 26페이지. 나중에 그 부탁드리는데 자료를 꼭 보세요. 제가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난자본주의가 뭔 얘기냐면 자본가들이 얼마나 숭악한 거예요. 재난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저기 언론인이고 캐나다의 사회평론가인데 이런 얘기예요. 재난으로 위기가 닥치면 재난을 핑계로 고통 분담하자고 하면서 충격요법을 썼던데 재난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계속 밀어붙여보면 돼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재난자본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용돈 깎아주더니 안 올려줘. 여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고통이 분담된 게 아니라 전담되고 버리고 위기가 극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훨씬 심화되고 그러죠. 그래서 최장집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민주화 이후에 질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더 나빠져버렸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건 뭘까요? 이 재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하에서 우리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라는 미명하에 자본가한테는 퍼주고 노동자 농민들한테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참읍시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속아봤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죠. 재난을 이용해서 농업시장을 개방해. 다국적 농산자본의 지배를 강화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권의 위기죠. 우리가 이미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원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이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그걸 잠깐 봤던 얘기도 있어요. 돈원 간의 격차를 통계로 봤더니 아니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농가소득하고 도시근로자 사득이 거의 같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한 20년 만에 15년 만에 반토막이 나요. 2019년 통계는 점점 더해. 통계를 보세요. 그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헬 조선이 따로 없어. 이래 있어. 매년 200억 달러의 농산물을 무역 적자가 나는데 이게 세계 5대 농업만 놓고 보면 무역 적자 중에 하나래요. 어마어마하죠. 올림픽 5등이 아니고 농업 무역 적자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쌀, 주고기 자급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농가소득이 농업소득 비율이 30%가 넘어요. 농가소득 중에서. 그럼 저게 뭘까요? 농가외 소득인 거예요. 농가외 소득이 뭘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읍내에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야 가구가 유지가 돼. 농업소득이 연봉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70%는 5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소득만 놓고 보면. 한 달 월급이 아니고. 대표님 이거죠? 쌀값이 96년에 80kg에 13만 원인데 정확히 20년 후에 13만 원이에요. 환장하겠죠? 땅값, 종잣대, 비료대, 기계값,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가격이 그대로 돼. 저게 이제 우리가 개방농장을 살롱이라고 하는 이유죠.